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트넘이 1965년 이후로 이 5경기 만에 승점 13점을 따내는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아스날과의 더비전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 팬들은 완벽하게 지금 기대감에 들뜬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토트넘에서 좀 주목해야 될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중 한 명은 바로 클루셉스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손흥민에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토트넘 팬이 올린 하나의 짤입니다. 앰뷸런스를 불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나 말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가 시간이 12분이 울려 퍼졌을 때 앰뷸런스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말고 셰필드를 위해서. 흥미로운 짤인데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특히 이 샘 리언 콜닛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최근에 그 레딧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려주고 계신데, 그때 감정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토트넘 선수들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모습, 이때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을 밀어줬던 모습이 여기에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팬들에게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도 이제 골을 넣었을 때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토트넘 팬들이 뭐 경기장 남부 스탠드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이만큼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여튼 토트넘 팬들의 기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근거 있는 설레발을 위해서 한 가지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스케줄이 얼마나 좀 힘든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케줄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만든 자료인데, 지금 이제 남은 일정이 굉장히 힘든 팀은 뉴캐슬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힘든 일정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뭐 강팀과의 뭐 대결이 연속적으로 있거나 뭐 어떤 상황이 있거나, 여튼 뉴캐슬이 굉장히 힘들다. 뉴캐슬이 힘들죠. 왜냐면은 그 챔피언스 리그 편성이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리버풀 같은 팀들도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뭐 평균 정도의 모습이고, 뭐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아스날도 어쨌건 뭐 일정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나쁘지 않은 편에 속하고, 맨시티도 여기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일정 중에 가장 수월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 첼시, 그리고 토트넘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토트넘은 이 남아있는 일정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쉽다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 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첼시랑 토트넘이 이만큼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팀이 일단 챔피언스 리그를 안 나가기 때문에 이번 시즌 뭐 유럽 대회가 없기 때문에 이 두 팀은 뭐 당연히 뭐 여기 있을만 합니다.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 왜 여기 있냐?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첼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펴보는데, 순위표 살펴보면은 요즘에 첼시가 좋지 않죠. 맨유와 호각지세를 다투고 있는데 13, 14등입니다. 맨유 팬들과 첼시 팬들은 요즘 우울해 보여요. 우울해 보이고, 맨유 승점 6점, 첼시 승점 5점. 호각지세를 다투고 있습니다. 1승 2무 2패, 2승 0무 3패. 두 팀이 여튼 좋지 않아요. 5경기를 했는데 이 두 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초반이긴 하지만 절망적입니다. 반면 토트넘,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좀 감상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2위죠. 2위. 토트넘 2위. 승점 13점. 맨시티 바로 밑에. 리버풀과 동률. 그리고 아스날이 이제 5위인데, 근데 아스날이랑 이제 다음 경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경기가 이제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이번 시즌을 디파인하는, 정의하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앞서서 토트넘은 분위기가 좋죠. 특히 최근에 이 주장단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화제가 됐는데, SNS에 이제 메디슨의 SNS인데, 경기장에서의 어떤 필링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try and 버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해드렸죠. 그 뭔가 이렇게 잘 되다가 망칠 때 이제 버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 감정을 없애려고 해봐라. You kept us going. 우리를 계속 가게 만들었다. 오히려 투지를 불태우는 그런 느낌의 메디슨의 이 발언. All in this together. 우리는 다 같이 이거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부주장인데, What a great game today. 오늘 게임 완전 좋았어 라고 하면서 What spirit this team has. 진짜 우리 팀 스피릿 장난 아니다. This is the way. 이게 길이다. Let's continue like this all together.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함께하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메로도 다 같이 함께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메디슨도 Let's all in this together라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팀 스피릿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You the supporters, 진짜 우리 관중들 help us so much. 진짜 정말 많이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Helped push us over the line today. 우리가 정말 한계 이상으로 뛸 수 있도록 도와줬다. 정말 what a mentality. 정말 엄청난 멘탈리티였다. 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Come on you Spurs 이야기하죠. 그리고 페드로 포로. 페드로 포로는 최근에 손흥민의 그 글에 맨날 캡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남겨요. 다른 글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요즘 토트넘 미쳤죠. 그리고 제가 이거 경기 후에 이제 경기 딱 이겼을 때 에메르송 로얄이랑 로메로가 이제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장면 보셨나요, 여러분? 경기가 끝나고 막 두 선수가 막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그 에메르송이 슬금슬금 이제 그 상대 셰필드 선수를 좀 도발할 어떤 여지를 좀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있던 셰필드 선수가 오면서 이제 말리러 가는데 근데 로메로가 이걸 알아채고 바로 이제 손을 잡죠. 손을 잡으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어깨 동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 팬들이 야 로메로가 피스메이커네? 어떻게 로메로가 이렇게 평화로워졌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메로가 굉장히 성숙해졌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단으로서 로메로가 들어온 게 진짜 최근에 이 로메로의 어떤 침착함 그리고 성숙함을 늘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 반더벤과 로메로를 두고 뷰티 앤 더 비스트다. 미녀와 야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듀오예요. 그렇고 보니까 그럴듯한데 미녀와 야수 같은데 여튼 그런 비주얼이 좀 살고 그런데 이제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클루셉스키입니다. 클루셉스키가 이날 결승골을 넣었죠. 결승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이제 이 결승골을 넣기 전까지 클루셉스키의 활약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사실은 이제 스탯을 살펴보면 바로 나오는데 물론 패스도 많이 했어요. 키패스 5개나 했고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좋은 찬스, 빅 찬스 크리에이티드도 2개, 큰 찬스를 2개나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문제였죠. 이제 슈팅 난사 5개의 슈팅을 했어요. 5개의 슈팅을 했고 그리고 뭐 되게 좀 허무하게 막히는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마음에 안 들었죠. 솔로몬이랑 좀 다른데 솔로몬 같은 경우 이제 반대편에 솔로몬은 80분을 뛰었고 패스 성공률은 뭐 비슷합니다. 83%, 뭐 클루셉스키는 80%였으니까 그리고 키패스도 4개나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4개나 했고 그리고 크로스 2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고 그리고 슈팅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오프 타겟의 슈팅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린 슈팅이 너무 많았죠. 그런 점이 이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클루셉스키는 블락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솔로몬은 오프 타겟을 너무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 있지는 하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정교한 슈팅을 뭐 한 게임에 뭐 2차례 정도 할까 말까. 예전에 뭐 무리뉴 때도 거의 뭐 1점 몇 회 슈팅을 하면서 매 경기 골을 넣었으니까 진짜 충격적인 충격적인 골 결정력이었던 진짜 신계 결정력이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튼 솔로몬 그리고 클루셉스키 다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클루셉스키는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골을 만들어냈죠. 그 골을 만들어낸 과정이 좀 되게 신기한데 일단 클루셉스키의 포지셔닝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사실은 이제 브래넌 존슨 쪽에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그런데 중앙에 가 있습니다. 중앙에 가 있고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모두 공격을 선언한 상태고 사실상 포지션이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히샬리송이 패스를 해줍니다. 패스를 해주고 자 제가 클루셉스키를 빙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클루셉스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왼발로 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클루셉스키가 왼발만 차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클루셉스키가 진짜 왼발만 찼습니다. 진짜 이렇게 찼겠죠. 이렇게 찼을 겁니다.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놀라운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은 공을 오른쪽에 놓고 차는 클루셉스키가 이쪽 중앙으로 와가지고 슈팅을 하는데 공이 이쪽 궤적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깜짝 놀라요. 자 골키퍼가 못 움직이는 경우는 보통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면 이날 경기에 굉장히 많은 선방을 보여준 키퍼인데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바라만 보는데 왜 그랬냐 1번 일단 수비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시야가 방해가 되죠.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어디로 할지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는 클루셉스키가 상상도 못하게 오른발로 찼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양발잡이죠. 양발잡이기 때문에 어떤 발로 차 넣어도 이렇게 신기하지가 않은데 클루셉스키가 오른발로 차 넣었다. 이게 저는 뭐 다른 유튜브들도 그렇고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토트넘 게시판에는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 클루셉스키 골이 터지기 전입니다. 클루셉스키가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사과를 해라. 그러면은 그 사과를 받아들여 주겠다.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앰니스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성지가 됐습니다. 성지순례 하듯이 이제 토트넘 팬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생각했을 땐 진짜 클루셉스키는 내가 본 선수 중에 가장 한쪽 다리만 쓰는 선수다. 외발잡이 선수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근데 클루셉스키가 오늘 경기에서 오른발로 슈팅을 몇 번 하죠. 그래서 오른발이 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웬걸 역전골 자체를 또 오른발로 넣어버리니까 야, 축복이다. 이 오른발을 통해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골을 넣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클루셉스키에게 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내내 클루셉스키가 말도 안 되는 각도에서 슈팅하고 했지만, 그런데 클루셉스키를 칭찬할 만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즌의 문제점을 좀 파악한 거죠. 클루셉스키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파고들다가 그러다가 약간의 어떤 개인기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왼발로 마무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첫 시즌에 이게 굉장히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해리케인, 클루셉스키 이 조합이 어떤 한때에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일단 예측 가능해졌죠. 예측 가능해졌어요. 클루셉스키가 이 오른쪽에서 뛰면서 일단 돌파를 할 것이다 알고요. 그리고 수비수가 또 뭐라 하냐면은 바로 돌파를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타이밍, 일반적인 타이밍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엇박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클루셉스키가 어차피 상대 수비수의 어떤 빠른 예측을 엇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돌파를 하는 건데, 근데 예측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클루셉스키가 보는 방향을 보고 그 다음에 수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이제 클루셉스키의 돌파가 슬슬 안 먹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웬걸 또 슈팅도 왼발로만 한다는 걸 아니까 왼발로 차면은 막아야겠다. 왼발로 차기 좋은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슈팅은 달랐죠. 이번 슈팅은 클루셉스키가 이 상황에서 오른발로 차넣었다. 이건 정말 셰필드 수비수들이 놀랄 노자예요. 이게 놀라운 논란입니다. 이게 놀라운 논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클루셉스키가 골을 넣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클루셉스키가 뭐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슈팅 막힌 게 5개나 되는데 솔직히 좀 더 잘 찼으면, 혹은 이 기회 중에 하나를 뭐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줘가지고 좀 더 좋은 기회를 줬으면은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타적인 부분도 좀 욕하기가 어려운 게 키패스를 5개나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 정도면 한 경기에 5개나 키패스를 했으면은 그러면 뭐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다 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솔로몬도 뭐 비슷하죠. 사실은 키패스를 4개나 했고 뭐 나름 팀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기회가 왔다 싶을 때 이제 슈팅을 한 건데, 아쉽게도 이제 오프 타겟이 된 거니까 클루셉스키랑 또 다른 이슈가 있죠. 클루셉스키는 막혔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양발잡이의 장점을 보면서 이제 클루셉스키도 나도 이제 오른발 써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바로 옆에 양발로 가장 그 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죠. 이제 토트넘은 아스날과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일요일에 이제 큰 경기가 온다는 게 almost annoying, 짜증날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를 enjoy, 기뻐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다음 경기에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 놓고 좀 기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더비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슬레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스날 어웨이, 아스날 원정 경기가 이제 있는데 스퍼스가 만약에 거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아스날 원정에서 13년 만에 이기는 겁니다. 야, 13년 만에 아스날을 홈에서, 그러니까 아스날의 홈이죠. 아스날의 홈구장에서 토트넘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13년 만에 승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you know they're really onto something. 그렇게 된다면은 토트넘이 정말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뭐 이미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맞습니다. 뭐 이미 60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일정 중 가장 좋은 일정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 2위 이상을 유지하고,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맨시티를 사실은 저는 맨시티랑 토트넘이 붙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한데 일단은 아스날을 상대를 좀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인 부분 중 하나는 아스날에서 이제 가브리엘 마르티넬리가 머스큘러 인주리, 근육 부상으로 인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팀에서 빠졌죠.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 이후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아스날은 부상 이슈가 지금 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데 여튼 토트넘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스날은 이제 토트넘의 상승세를 보면서 무섭겠죠. 무서울 겁니다. 일요일날 24일 일요일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 경기로 알고 있는데 토트넘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아스날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 부활한 히샬리송 그리고 오른발을 장착한 클루셉스키와 함께 손흥민 선수 역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